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11월 4주차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은 월요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3천선 유지를 못했습니다. 금요일장에 낙폭을 크게 키우더니 결국 2936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난주 상승세가 월요일까지 일부 이어지는 듯 하더니 여지없이 주도 섹터가 무너지면서 낙폭을 키워가지고 겨우 천선을 조금 유지하는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내 1일 확진자가 4천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좀 되고 있고요.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기준금리도 0.25% 올렸습니다. 1%포인트까지 현재 올린 상태이고 내년 1월에 2022년 금통위 첫 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한 점도 증시를 약간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주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은 부재하다라고 보고요. 횡보하는 장세,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증권사별로 내년도 전망과 유망 종목 등 긍정적인 의견을 달아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종목별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수혜주들은 역시나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피해주들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증시의 방향성이 부재하고 테마주 장세로 흘러가는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면 벌써 11월도 마감이 됩니다. 12월로 넘어가고요. 새로운 한 달이자 2021년도 마지막 한 달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에 어떠한 중요 이벤트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카페 매뉴얼 하단에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에 매 주차비로 저희가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2월 1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 일정은 11월 29일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미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의 날인 사이버 먼데이가 11월 29일 현지 시간으로 볼 때 월요일입니다. 말 그대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에 첫 월요일로서 일상으로 돌아온 소비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국가이고 여기에서 국내 스마트폰이 됐던 여러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쇼핑, 소매 판매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쇼핑데이가 있은 이후에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 하더라 또는 소비에 대한 동향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런 큰 틀에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쇼핑 시즌에 어떤 물건들 많이 팔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이런 통계 데이터들이 향후에 또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때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9일 SK텔레콤이 변경 상장을 합니다. 주식 분할 및 회사 분할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SK텔레콤이 변경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날 변경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후 존속회사는 SK텔레콤이 되겠고요.
분할 후 신설에서는 SK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각각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월 29일 방역 당국이 방역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을 한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산세를 좀 꺾기 위해서 다시 방역을 좀 강화하는 대책을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26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와 업계, 단체 등의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표를 좀 연기해서 29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슈는 미국의 머크라고 하는 제약사가 미 FDA에 코로나 치료제 긴급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먹는 경구약은 지금 현재 머크하고 화이자 정도가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가 좀 나와야 지금의 이런 코로나 확산세를 약간은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마 긴급 사용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런 점들은 다시 증시에는 약간의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MSCI 지수 리밸런싱입니다. 이미 편입과 편출되는 기업들은 발표가 되었고요. 이날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대형주들 사이에서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화요일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이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아마 이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시장을 좀 보실 때 종목별로 약간의 변동이 좀 심하다 느끼신다면은 아마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수급에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 이슈는 12월 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12월 1일부터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 이 신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알기 쉽게 제공을 해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본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약 40곳 정도 되고요. 예비 허가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기업도 한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돼서는 뭐 금융주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 볼 때는 중소형 스몰캡 기업들이 역시나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허가 받은 기업들이 본 허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되다 보면은 아마 그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련주라고 적어놓은 FN가이드나 유비벨록스, 쿠콘, 미넨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중소형 기업단에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시행해 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예비허가 본허가를 받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해당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위로 상승으로 튀는 아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긴 호흡에서 볼 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장에 어떻게 자리를 좀 잡을지 아마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12월 1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최대 주주에게 부여된 CB 콜옵션 한도를 제한하고 시가가 상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가 상승했을 때 전환가액을 과거에는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을 하면서 전환가액도 다시 의무적으로 상향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전환가액을 주가가 떨어진 만큼 내립니다. 그래서 한 5,000원 내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전환가액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전환가액은 그대로 5,000원에 놔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대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무차익 거래처럼
10,000원에 주가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5,000원에 전환시키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또 수익을 가져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에게 무언가 유리하게 적용이 되었던 부분들이 분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개선하기 위해서 주가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 전환가액 또 떨어뜨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다시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개선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은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12 전환사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고 전환가액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전환가액이 왜 내려갔다가 다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은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12월 1일 콘텐츠 산업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주관을 해서 온라인 세미나가 열리게 되니까 최근에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 핫한 어떤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이러한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한 번씩 좀 참여하셔가지고 산업을 좀 이해한다든지 산업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주차 시장 및 산업 좀 중요한 일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엔 제가 볼 때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이슈가 아마 좀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또 시장이 일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